한국이 제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방송계 오스카로 불리는 미국 최대 방송 시상식 프라임타임 에미상 주요 부문에서 6관왕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웃국가 일본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유사한 서바이벌 데스게임 장르는 일본이 원조인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작품은 오히려 한국인이 심각한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프라임타임 에미상은 한 해 미국에서 황금시간대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우수한 작품과 실적에 대해 주는 상을 말합니다. 에미상은 전 세계 텔레비전 시상식 중 최고 권위로 평가받는 어워드이기 때문에 이번 수상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오징어 게임이 쌓아 올린 각종 기록으로 봤을 땐 당연히 수상해야 될 상이지만 보수적인 일부 미국인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여기고 상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역과 언어, 인종을 이유로 차별을 받진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우려에도 이정재 배우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 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고 황동혁 감독도 비영어권 최초로 드라마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가슴 졸이며 발표를 지켜본 우리나라 국민들의 걱정을 모두 시원하게 부셔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이 사실을 대서특필했고 외신들도 오징어 게임의 수상 소식을 헤드라인에 실었는데 왜 이렇게 언론들은 비영어권 최초라는 타이틀을 집중 조명하여 보도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에미상이 한국 영화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아 미국 내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영어권 중심의 수상을 계속했던 에미상조차 오징어 게임과 한국 배우를 후보로 지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콘텐츠가 미국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으며 영어권 중심 어워드인 에미상이 변화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는 신선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비영어권 국가의 작품들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의 수상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언론들은 한국 드라마 최초, 아시아 배우 최초 등의 타이틀에 집중하지 않고 비영어권 최초라는 타이틀을 중요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미권 지역에선 오징어 게임을 통해 한국과 비영어권 콘텐츠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미국의 어느 네티즌은 오징어 게임을 시청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리뷰를 달았습니다. 특히 완전히 한국적인 장치를 사용했음에도 소통과 문화적 장벽 없이 세계적인 매력을 뽐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컨텐츠는 계속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넷플릭스와 함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일화를 보고 저 예상 가짜 외국 예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 한두 개의 에피소드만 볼 계획이었는데 결국 모든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본 한국 드라마인데 다들 재밌다고 해서 봤고 9시간을 투자해서 시청할 가치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감정, 공포,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스토리가 매우 흥미로웠다. 작가와 감독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는 모든 인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드라마는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놀라운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영리하게 연출되었다. 이처럼 오징어 게임 시청을 강력 추천하는 수백 개의 리뷰가 작성되어 있으며 오징어 게임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비영어권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일본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 국민들은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이 불편할까요? 일본 기자의 말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데스게임이라고 불리는 장르의 작품인데 주인공이 인위적인 게임에 빠져들어 생사를 베팅한 승부에 도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996년 만화 카이지 시리즈와 1999년 배틀로얄 이후 데스게임 장르의 본고장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 광고에 적은 돈을 사용하고도 입소문을 타서 사회현상적 히트가 되니 일본 사람들은 배가 아픈 것이죠. 자신들이 원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건 한국 작품이니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의 외국어 작품으로 첫 수상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6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일본 네티즌의 여러 가지 반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독은 카이지의 영감을 받아 작품을 만든 것 같지만 서바이벌 데스 게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카이지나 라이엇 게임이
왜 해외에서 상을 받지 못하고 세계적으로 히트되지 않을까? 몇 년 전부터 삼성 일족의 여성이 할리우드에 사무실을 마련해 로비 활동을 해온 결과다. 나도 영화인을 목표로 했다가 좌절해버렸다. 최근 일본의 무책임의 허무함을 느낀다. 엔터테인먼트, 스마트폰 등은 한국에 뺏기고 전기 자동차도 중국에 넘어졌다. 일본의 정치가는 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 일본은 작품을 만들 생각이 없다. 요즘은 만화 실사화만 하는 코스프레 하계회이고 세계에서 주목받는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다. 뭔가 분하다. 완전히 이 분야에서 일본이 지고 있다.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따라잡는 것이 어렵다. 일본에도 능력이 있는 분과 뜻이 있는 분이 많을 것이다. 무책임한 말이지만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오징어 게임의 소재 자체는 자주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무엇보다 일본의 작품과는 카메라 워크나 미술, 배우의 연기력 등이 몇 랭크 위의 작품으로 보인다. 단순한 것이지만 단순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차이가 나온다. 세계에서는 카이지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다. 오징어 게임은 알려져 있다. 왜인지 물어야 하고 회개해야 한다. 미국 영화가 알기 쉽고 프랑스 영화가 알기 어려운 것처럼 일본의 엔터테인먼트계를 알 수 있는 사람만 알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청한 적은 없지만 재미있을 거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이 만든 영화, 음악, 드라마 즉 엔터테인먼트는 역시 재밌다. 판매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일본의 그것과 다르다. 아이디어는 보통 일본이었는데 어째서 일본에서는 이런 드라마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일본도 이 정도의 정성을 담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이와 같이 일본 자국과 한국의 격차에 대해 실감하고 자책하는 댓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확실히 에미상이라는 공신력 있는 어워드 수상 소식에 무차별적인 깎아내리기보다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한국에는 계속해서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한국 작품이 미국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을 기리기 위해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오징어 게임으로 시상식이나 행사를 가게 되면 한국 교포로서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문화 컨텐츠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곳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정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에미상을 받을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인데 지금의 우리들은 너무 평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던 문화 강국의 꿈이 현대에 와서 드디어 실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선전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